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까?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가슴 아픈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의 유대, 선후배의 위계, 친구의 우정,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들이 때론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오해, 부부 사이의 거리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모든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흔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만 바뀌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태도, 말투, 행동을 세세히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욱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정기 필정인. 이를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군자가 자신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상대방을 분석하는 데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제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라고 속으로 평가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식사할 때도 엄마는 왜 항상 저럴까, 아빠는 왜 못 이해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이 내게 한 말과 행동을 자꾸만 되돌려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수기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닦아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진정한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으로부터는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변할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다르면 되는데, 저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면 되는데, 저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무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끝없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아도 부모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자식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자 상대도 따라서 내 말에 더 잘 귀 기울이는 경험.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자 상대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가까워지는 경험.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험. 내가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자 무리한 요구가 사라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리입니다. 너를 먼저 바르게 하면 굳이 상대를 일일이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된다. 관계라는 것은 힘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압박이나 강압으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로는 정리됩니다. 누군가를 일일이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하면 그 변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자신을 바르게 함과 정상대를 바르게 함을 이끈다. 는 공자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분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일에서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딴짓만 합니다. 아내의 말에 자주 반박하고 가족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몇 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말로도 많이 했고 때론 싸우기도 했고 침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남편과 대화할 때 자주 비난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나? 내가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 내가 남편의 피곤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내가 요구하기만 했지 남편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감사한 적이 있었나? 이런 자문을 통해 아내가 자신의 태도를 조금 바꾸기 시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작은 것에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요구보다는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남편은 아내가 원래 그렇게 하라고 설득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아, 아내가 달라졌네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도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우리에게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세우라. 신뢰의 출발점은 일관된 행동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절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반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 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말로 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자식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면,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상사가 자기 결정만 옳다고 고집한다면, 고마워라고 말하는 가족이 기여한 것을 무시한다면, 상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이 불일치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를 믿는다.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아버지는 항상 개입합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위험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분의 선생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 매 순간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수업 시간은 정확히 시작하고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매일의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관계를 다스린다. 공자는 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짐 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부드러움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말이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이 말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감 있고 기분 좋은 상태라면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내가 별로인가 봐, 내가 못났나 봐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 자체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부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것, 화가 날 때 뭔가 말하기 전에 한번 깊게 숨 쉬는 것, 상대의 말에 반박하고 싶을 때 먼저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침묵과 절제가 관계를 살립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상대의 말에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자기 감정을 즉시 표현하고 후회할 말들을 내뱉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이 반응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관계를 다스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알아서 해. 이 순간 아내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감정적 반응. 뭐 이러니? 나는 너를 위해 이것도 챙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책임해? 이 반응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반박입니다. 남편은 또 시작했네라고 생각하며 더 멀어집니다. 두 번째 반응, 절제된 반응. 아내가 한숨을 쉬고 생각해 봅니다. 아, 남편이 오늘 정말 피곤한가 봐. 내가 남편의 상태를 이해해 줄 때가 이럴 때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나 봐. 편한 건 먹을게. 이 두 반응 중 어느 것이 관계를 개선할까요? 명확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반응이 관계를 지키고 깊어지게 합니다. 기준을 세워야 관계가 건강해진다. 공자는 예라는 개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는 경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거나 무한정 양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오히려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거절해야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기준.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요구를 받아줍니다. 저 사람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정중하게 요청한 건데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제 원칙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네, 좋습니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거절하는 사람보다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받습니다. 둘째, 지켜야 할 약속, 넘지 말아야 할 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시간 약속, 비밀 지키기, 책임감 있는 태도. 공자가 강조한 것은 이 약속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강압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다면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거리두기. 우리는 때론 너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상담사처럼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해결사처럼 모든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치료사처럼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려 합니다. 공자가 말한 기준이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에너지의 한계가 있고, 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계에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SNS로 인해 수백 수천 개의 관계가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시대, 분초 단위로 연락이 오고 상대의 모든 일상이 노출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이 왜 더욱 절실할까요? 그것은 관계의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관계 갈등을 보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사나 동료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부모, 배우자, 자식이 자신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먼저 진정성 있게 변하는 것이 답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왜 저 세대는 저럴까? 왜 우리 시대는 달랐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에 따르면 세대를 넘어선 진정한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가족주의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윗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문화, 자신의 욕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세대는 상처를 입었고 어떤 세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씀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라.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때 세대를 넘어 가족이 치유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모님이 자신을 계속 간섭한다고 느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자랐는데 왜 계속 이러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게 해줄 수 없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간섭에 반발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실하게 산다면 그 모습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바꿉니다.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살고 있네. 이제는 좀 더 신뢰해도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공자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강압적이지는 않나? 내가 자식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나? 나는 자식을 신뢰하고 있나? 이런 자문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바꿀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마음을 엽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사는 왜 이렇게 권위적인가? 동료는 왜 나랑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상사의 말을 무시한 것은 없나? 내가 동료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나? 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나?
이런 자문을 통해 자신의 업무 태도를 더 진지하게 하고 동료에게 더 성실하게 대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상사도 당신의 변화를 보고 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동료도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혼인 생활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자꾸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는지 모르고 아내는 남편이 왜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이때 공자의 말씀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했나요? 아내가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는다면 아내는 남편의 방식을 얼마나 인정해 주었나요? 이런 자문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조정할 때 상대도 함께 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한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과 정직하게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의 화, 두려움,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는 것, 내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되 그것을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 내 의견을 가지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균형입니다. 공자는 이 균형을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자신을 버리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않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 공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너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직장에서의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내가 진정하게 변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내가 더 성실해질 때 상대도 나를 더 신뢰합니다. 내가 더 부드러워질 때 상대도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명확히 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해온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에도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죠. 새로운 태도를 정착시키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톤이 달라지고 관계의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진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 각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상대가 왜 저럴까라는 질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태도는 어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바르게 해 나가 봅시다. 관계 속에서 지친 우리, 때론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작은 질문들과 만나는 시간.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르면 남도 바르게 된다. 이것은 마법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이 고인 곳에는 부패가 생기지만 흘러가는 물은 자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같은 자리에 머물면 관계도 고이고 악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성실하게 자신을 바르게 해나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오늘 공자의 인간관계 철학, 너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 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외부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태도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내가 변할 때 관계도 함께 변한다는 희망. 공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이 지혜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 정직하게 만나고 자신을 성실하게 바꿔나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조금씩 천천히 더 따뜻하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